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난국은 현 정권 혼자서는 풀 수가 없고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이 난국은 현 정권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 김 위원장은 대화를 제1야당으로만 한정할 생각은 없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이야기한다면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야당과 서로 마주 앉아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 흔쾌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점을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둔촌 주공아파트에 성면 철거 감시단 인원을 절반 이상 감축해 반발을 샀던 서울 강동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강동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성면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수가 12,000가구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성면 공사 문제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단지는 규모가 크다 보니 해체해야 할 성면 규모가 축구장 70배 수준에 달하는데 강동구청이 성면 해체 공사에 학부모 감시단의 참여를 제안했고 성면 해체 공사 기간도 3개월로 짧게 잡은 것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성면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자 아이들 건강에 위협을 느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 한산초등학교 재건축 안전비상대책위원회는 강동구청이나 시공사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와대 청원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사방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발암물질인 성면 제거 공사가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재건축 단지 인근에는 모두 6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공사장과 거리는 불과 3m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에 성면 철거 감시단 인원을 절반 이상 감축해 반발을 샀던 강동구청 측은 지난 20일 조례 개정을 통해 11월 1일 전 구성된 감시단에게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감시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성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종로구에서 효자효부 바른청소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종로구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유공위원과 함께 올 한 해 모범이 된 효자효부 그리고 바른청소년들을 선정해 표창하였습니다. 강남구가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전역에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꿈꾸면 다 되지를 주제로 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강남구가 20일부터 31일까지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전역에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꿈꾸면 다 되지를 주제로 윈터 페스티벌 2018을 개최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윈터 페스티벌 2018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아트, 플레이, 파티 3가지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이 열립니다. 코엑스 광장에 설치되는 10m 초대형 돼지 조형물 내부에는 새해 소원을 빌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꾸며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K-팝 광장에는 국내 최초로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아이스 스케이트장 아이스런이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국내 유일의 소원 축제이자 윈터 페스티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양천구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민과 행정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주민자치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들의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는데 이 보도기획전만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 양천구에 있었구나. 그리고 또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의 대근육 발달과 두뇌 개발에 기여하게 될 실내 놀이터가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됐습니다. 5가지 테마존으로 구성된 놀이터는 층간소음에 제약이 없고 미세먼지 등의 외부 환경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한 회기당 적정 수용 인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각각 20명씩 40명 내외로 센터는 안전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는 놀이를 통한 신체 발달과 두뇌 개발로 자녀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통통통 실내 놀이터가 층간소음에 제약이 없고 미세먼지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 영유아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구 직원들이 뽑은 2018년 부평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민선 7기 차준택 구청장 취임이 7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이 5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년 만에 새로운 부평구청장 취임과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으로 바뀔 부평의 모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의 새로운 10년과 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주민공약평가단과 함께 6개 핵심 정책과 36개 세부 추진 계획을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 이후 올해 8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총 1,642억 원을 들여 굴포천 보건구간 주변과 부평 미군부대 오수정화조 부지 등 23만 6,795제곱미터에 혁신센터, 푸드플랫폼, 문화놀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부평구 민원전화를 인천시 120 미추홀 콜센터와 통합 운영해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120 미추홀 콜센터 부평구 민원전화 통합 서비스, 부평 지역 고용과 경제의 큰 부분인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과정과 그 이후에도 법인 분할 갈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인 한국GM 갈 길 험난, 5년 연속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선정되고 80만 명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마친 제22회 부평 풍물 대축제 뉴스 등이 3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에서 11일까지 부평구 전 공무원들이 30개의 부평 관련 뉴스에서 10개를 복수 선정했으며 전체의 95%인 1,321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가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걸고 사업성 높은 지자체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10개 시군이 최종 무대에 올랐고 많게는 100억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거액 예산금을 받은 시군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한선지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60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이 걸린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거액의 사업비를 쟁취하기 위해 막대 풍선부터 플랜카드까지 각종 응원 도구도 등장해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정책 설명에 주어진 시간은 단 7분. 짧은 시간에 사업성과 기대 효과를 알려 20명의 심사위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관광객은 1,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본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는 3년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와 일반 사업 분야로 나눠 순위를 가렸습니다. 시민들이 맡긴 세금과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런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최고 상금 100억 원의 거금을 거머쥔 지역은 파주시. 67년간 방치된 주한미군기지 캠프하우즈를 고쳐 박물관과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낙후된,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평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이 밖에 해양산업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경기해양과학관 건립을 제안한 시흥시의 80억 원, 한강 하구 지역을 생태 역사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고양시 사업에 60억 원 등이 돌아갔습니다. 경기도는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도정 핵심 가치 실현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고 지원금은 사업 속도에 따라 시군에 배분돼 정책 추진에 활용됩니다. 경기GTV 한선주입니다. 꿈 멘토의 날 행사가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체험을 위해 힘써온 여러 분야의 멘토들을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갖고 분야별 사례 나눔을 통해 다양한 진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로협력 유관기관, 직업체험처, 직업인 재능기부자, 중고등학교 진로부장 등 멘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소년 진로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생계는 어렵고 딱히 일자리도 없는 어르신들에게 한겨울 추위는 가혹합니다. 성남시는 매서운 추위 속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성남시는 앞선 8월 폭염에 대비해 스카프와 챙이 넓은 모자, 보냉 물병을 전달한 데 이어 17일부터 28일까지 관내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방한 점퍼 200벌 등 한파 대비 물품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한파 대비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천만 원의 기금을 후원했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기금 후원을 연계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7일 성남동을 방문해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방한용품 지원 기간 동안 노인들의 생활 실태 정도를 파악해 한파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횡성군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백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는 횡성군민 100인이 참여해 토론을 펼치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백인 원탁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관내 초중고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의 횡성군민 100명과 토론 조력자인 퍼실리테이터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본 방향을 도출하여 아동친화도시 횡성 4개년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총 13개 모둠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개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을 내용으로 모둠별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참가자들은 아동권리 6개 영역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정책 제안,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모둠별로 배정된 퍼실리테이터는 토론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고 분류하며 원활한 진행을 도웁니다. 지금 응급실이 없거든요. 애들이 아플 때 지금 찾아서 할 수 있는 데가 행상에는 없어요. 원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토론회를 처음 해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토론을 이제 전국적으로 더불어서 아까 토론회에 나선 것 같이 인터넷을 통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전문 연구원들에 의한 분석과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 중 부서별 협업을 위한 업무 추진단 구성 시 공유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횡성군은 이번 원탁 토론회를 기점으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적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늘 토론회가 개론회 이후에는
또 우리 행성군 내에 각급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이런 기관들과 아동 친화 도시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협약을 체결해서 기관별로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또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또 조례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또 제도적인 장치도 해놓고 그리고 인증을 신청해서 내년도 말에는 우리 행성군이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을 받아갖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엄마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고장을 만드는 우리 행성군의 체질을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해나갈 겁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송어가 함께하는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황금송어를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짜릿한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그 현장에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22일 평창군 진부면에는 겨울의 평창 대표축제 송어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겨울 왕국이라 불리는 평창에는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겨울마다 송어축제의 장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축제는 황금송어라는 특별한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황금송어라고 해서 황금 111눈을 걸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맨손잡기에서도 황금송어를 잡을 수 있고요. 낚시터에서도 황금송어를 잡으실 수 있고 고객들이 많이 오셔서 이번 축제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송어축제의 하이라이트 맨손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반소매 옷을 입고 찬물에 들어가 그야말로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평창송어축제에서 처음으로 황금송어를 잡아 올린 관광객은 짜릿한 손맛과 함께 금을 얻어가는 행운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저희 그 직원들 일행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주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진 않았는데 좀 차갑긴 했는데 황금송어를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얼음을 깨고 송어를 낚는 재미와 더불어 낚은 송어를 즉석에서 요리도 하고 재미가 2배가 되는데요. 빙판 위에서 열리는 얼음 낚시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얼음 팔뚝만한 송어를 잡아 올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썰매, 스노래프팅, 얼음 봅슬레이, 전통 놀이기구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추운 겨울 한파에 대비해 실내에도 낚시터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송어축제하는 거 보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족들과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보는 같이 하는 즐거움이 또 크다 보니까 항상 낚시 같은 거 자주 오고 싶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조금 어려웠지만 잘 잡히네요. 재밌어요.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올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송어가스, 꼬치구이, 덮밥 등 더욱 다양한 송어 먹을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과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만한 송어 음식 위주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바삭하게 튀겨진 송어가스는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창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는 유난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해 씹는 맛이 일품인데 주홍빛 붉은 살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도 무침이 맛있더라고요. 매번 와서 먹을 때마다 그 송어회 무침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콩가루랑 같이 해서 버무려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3대 겨울축제인 평창송어축제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평창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데요. 이번 제12회 평창송어축제는 1월 27일까지 평창군 오대천 둔치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창에는 한 네 번째인가 될 거예요. 친구들끼리 매년 연례 행사로 와요, 겨울마다. 평창 송어축제 날씨는 춥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곳입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평창 송어축제는 황금송어와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평창에서 더욱더 진정한 겨울의 축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의 심혜인입니다.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문화 정착을 위해 강릉시가 읍면동에 친환경 제설제를 배부했습니다.
강릉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 약 35톤의 친환경 제설제를 배부했고 제설제가 필요한 시민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2010년부터 제정한 강릉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내 집 앞과 점포 앞은 1m 구간이며 큰 빌딩의 경우 건축물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을 치우면 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월소방서에서 긴급구조 대응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구조 대응기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018년 영월군 긴급구조 대응기관 협의회는 지역 단위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 간 원활하게 협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과 운영계획,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와 장비 공유 방안, 기타 긴급구조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과 각 기관별 의견 제시 등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월군과 각 기관,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가 새롭게 오픈한 천북 굴단지에서 제16회 천북 굴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천북면 장은리에 위치한 굴단지 내에서 제16회 보령 천북 굴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사업이 완료돼 최신식 현대화 시설로 새 단장하여 쾌적함까지 갖춰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북굴은 알이 굵고 담백해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굴구이, 굴밥, 굴찜 등 굴요리를 맛보기 위해 한 해 20여만 명이 찾는 겨울철 최고의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지켜보는 눈이죠. 대전시가 도심 곳곳에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대전시가 범부처 지능형 CCTV 시범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CCTV 산업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한 4억 2천만 원 규모의 대전시비 예산 공모 사업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학교와 골목길, 상업 밀집 지역 등 80곳에 설치된 CCTV에 폭력 사건, 주치자 배회와 쓰러짐, 화재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에 즉시 상황을 알려 범죄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농업인회관에서 구군 읍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들 간의 긴급회의를 열고 울산시 전체 민박 1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어촌 민박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상태, 안전사고 관리 예방을 위한 건물 구조체의 균열 방리, 전기시설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가스 누출 시설 설치 등입니다. 특히 농어촌 민박의 난방 보일러 사용 실태에 대해 배기 및 환기통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점검 기준과는 별도로 민박 사업자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자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에 관련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르노삼성이 전기차 트위지를 부산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르노삼성은 그동안 트위지를 스페인에서 생산해왔는데요. 부산시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을 계기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청년 취창업 일자리 사업인 부산 청춘희망카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이사, 임춘우 동신모텍 대표이사가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생산 설비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르노삼성은 생산을 위한 공장과 기술 및 전반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동신모텍은 생산 설비 인수 및 지역 협력사들과의 동반 성장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원활한 투자 진행과
부산이 친환경 전기차 양산과 수출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맞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enetration of electric vehicle like Twizy will surely help Busan City to contribute to reducing carbon emission, and we also hope that in doing so, Busan will rise as the hub of eco-friendly automobiles in Korea. 전기차 트위지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해 연간 15,000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부산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생산해서 37개국에 수출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 협약 체결을 계기로 트위지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 부산 청춘 희망카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산 기장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전기자동차 100대를 지원하는 부산 청춘 드림카 사업 후속으로 친환경 소형 물류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트위지를 대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트위지의 공장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됨에 따라서 공장 이전에만 머물지 않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더불어 함께 추진하는 부산 청춘 희망카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 문제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물 분야의 다양한 해소책 마련을 위해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물 재해 예방 분야에서 중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진화된 물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경북도 내 운문댐 하천 정비 사업 등 5개 수자원 건설 사업과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봉화군 애당리의 봉화댐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앙신시장 청년몰 상인 제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이마트 스타 상품에 올랐습니다. 제3회 이마트 스타 상품 개발 프로젝트에 안동 중앙신시장 청년몰 몽주화가 선정됐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청년 상인의 우수 제품을 스타 상품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신세계 계열사 입점 등 판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신시장 5고 가게 청년몰에는 30개의 청년 점포가 독특한 아이디어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동시는 청년들이 기존 상인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싱가포르 한인 외식업 협회가 영주콩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주시와 싱가포르 한인 외식협회 안정농협협동조합이 영주콩을 비롯한 영주 농축특산물의 싱가포르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수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싱가포르 한인 외식협회는 싱가포르 내 한식당 300여 개가 등록된 단체로 싱가포르 내 시장 개척과 교민마켓 판로 확보에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영주콩의 해외 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영주시는 앞으로 싱가포르 한인 외식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싱가포르 시장 저변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모빌리티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해 신성장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모빌리티 미래자동차는 투소형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등 전기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도는 전기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모두 6건의 205억 8,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025년까지 모두 1,06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이 진행되면 1,6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만 50조 원,
국내 시장은 오는 2022년 20만 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영광 대마산던을 e-모빌리티 자동차 규제 자육 특구로 지정하고 핵심 부품 검증 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여수 국가산단 통합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윤갑석 KCL 원장, 최형민 숭실대 부총장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통합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월까지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는 여수산단 통합 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고위험 설비 기술 진단과 배관 안전성 확보로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아동수당이 100% 지급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자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